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5편의 시를 갖고 왔는데요. 시인의 소개와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시는 봄길 정호승 시인데요. 정호승 시인은 경남 하동 출생이고요. 그리고 표눈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동서문학상 그 외 다수가 있는데요. 다 적어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어, 대한일보 신춘문예 첨성대로 데뷔했습니다. 1973년에. 그리고 1979년에 첫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집을 냈어요. 슬픔이 담겨있는 시어를 잘 쓴다고 슬픔의 시인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 16편의 시가 실려 있어요. 이 봄길이라는 시도 3학년 1학기 국어책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람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네, 다음에 할 시는 황금찬 시인의 어머님의 아리랑이에요. 제가 올해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시를 갖고 올랐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서 어머님이 들어간 시를 2편을 갖고 왔습니다. 어머님의 아리랑, 황금찬 시인이 쓰신 시인데요. 황금찬 시인은 53년에 데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데뷔했어요.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셨고요. 1918년 속초 출생인데 이 어머님의 아리랑 첫 줄에 보면은 한경북도 마천령 용속골, 이 용속골에 가서 5, 6년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릉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고교 국어 교사로 한 30년을 재직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해화동 로타리에 있는 동성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도서는 한 110권이 있는데요. 시집으로는 37권인가 있어요. 그리고 동해안을 모티브로 한 시가 많기 때문에 동해안 시인으로 불리웠고요. 상은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2015년에 월탄 문학상이랑 60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기 전에 이 황금찬 시인을 배웠는데요. 한 15분 동안 연설하시는 거는 하나도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이 주제를 벗어나는 일 없이 잘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120살까지 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의 아리랑, 황금찬. 함경북도 마천령 용속골 집이 있었다. 집이라 해도 10분에 사는 집을 담고 그 남은 육은 토굴이었다. 어머님은 봄산에 올라 참꽃을 한 자루 따다 놓고 아침과 점심을 대신하여 왕기에 꽃을 담아 주었다. 입술이 푸르도록 꽃을 먹어도 허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날에 어머님이 눈물로 부르던 조용한 아리랑.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엔 가난도 많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울고. 무산자 누구냐 탄식 말라. 부귀와 영화는 돌고 돈다네.
밭꽃이 젖고 있다 구겨지며 어머님의 유산 아리랑. 참꽃 먹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책가방만 탁 던지면 앞산에 달려가서 참꽃이 질 때까지 날마다 참꽃을 따먹었어요. 달달하니 쌉싸래하니 먹을만합니다. 배는 안 불렀지만. 다음번에는 어머니의 강 그 눈물을 하겠습니다. 이영춘 시인은 평창 봉평 출생이고요. 경희대 국문과를 나오셨고 76년에 월간 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윤동주 문학상을 받았고요. 천상병 귀천 문학상과 2020년에 김삿갓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고요. 이영춘 시인은 참고로 여성이십니다. 제가 남성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님의 강 그 눈물. 밤마다 갈리 부서지는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 상처난 심장의 여울물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 한 생에 온통 달빛 속 같으시더니 아직도 마른 한 구석 눈물이 고여 그토록 많은 눈물 밤마다 길어내십니까? 늘 가을 잎새처럼 떨고 있는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날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깃털 빠진 상처뿐입니다. 간밤에는 별이 지고 어머니 숨결처럼 고르지 못한 미풍이 문풍지를 흔들다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작은 가슴에 큰 불씨로 살아계신 어머니. 깜빡이는 등불 앞에 어머니 신락 같은 한 생애를 누군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꾸 당기고 있습니다. 저 광활한 안개 속으로. 여러분 문풍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문풍지를 발라봤는데요. 맨 마지막에 문풍지를 바릅니다. 그러면 북소풍이 불어오면 소리가 나죠. 근데 처음에는 시끄럽다가 제가 서울 와서 살아보니까 그것도 그립더라고요. 네, 다음번에는 옛날의 그 집을 하겠습니다. 박경리 소설가의 마지막 유고 시집 중에 있는 시입니다. 옛날의 그 집인데요. 2008년에 39편의 시를 모아서 유고 시집을 만들었어요. 이 박경리 소설가는 1927년 경남 통영 출생이고요. 2008년에 작고하셨습니다. 55년 김동리 선생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옛날에 그 집. 박경리.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휭덩그레 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에서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에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 유고시집의 제목이 이 마지막 줄입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게 명문장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답답하죠. 혹시 이제 백신을 맞고 마스크가 안 쓰고 다녀도 될 때 인도 여행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여행을 가시면 타지마할을 꼭 빼지 말고 가보세요. 오탁본의 타지마할을 할 건데요. 오탁본 시인은 43년 충북 제천 출생이고요. 6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이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사자왕이 왕비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22년 동안 건설한 건축물이거든요. 말하자면 무덤 궁전입니다. 이 타지마할의 흰 대리석은 400km나 떨어져 있는 멀리서 날라온 곳이고요. 2만 명의 기술자가 22년 동안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고가 바닥이 났어요. 22년 동안 이걸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기 막내 아들에게 쫓겨났어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아그라가 무굴 제국의 수도이거든요. 근데 그 건너편에 작은 섬에 유폐되었어요. 15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항상 그 탑 위에서 타지마할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가보라고 그러는 것은요. 이게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라고 이 밑에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무가 지금 이 야무나 강이 가물어서 물이 빠져가지고 약간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 세계 환경단체에서 5년 이내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여행을 가보시려면 5년 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무굴 제국, 몽골 제국 뭐가 닮지 않았나요? 이 무굴 제국은 몽골 제국의 왕자에서 밀려난 왕자가 세운 나라입니다. 무굴 제국은 이 몽골 제국의 페르시아식 발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인도 학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타지마할, 오탁본, 이맘때쯤 다시 만나기로 하자. 이제 여기서 헤어지고 나면 가을 깊어지고 겨울이 오고 또 몇백 년 강물이 흐른 뒤 야무나 강이든 겐지스 강이든 저 멀리 남한강이든 그 강물 흘러가는 어디쯤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 손톱 밑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의 햇살 따라 벵골만 건너 캘커타 지나 아그라 붉은 태양 아래 흰 대리석으로 빛나는 타지마할. 죽은 다음에도 되살아나는 왕과 왕비의 살냄새, 고운 냄새. 또 몇백 년 강물이 흐른 뒤 타지마할의 눈부신 대리석 위에 보름달이 솟을 때 여기쯤에서 만나기로 하자. 사랑에는 꼭 이별이 있는 법. 저승의 푸른 하늘 아래 대리석이나 오동나무 관이 아니면 관솔 구멍이 숭숭 뚫린 소나무 관 속에 금은 보화 비단옷이 아니면 무명옷이나 삼배옷 두르고 그도 저도 아니면 청바지 차림으로라도 또 몇백 년 강물이 흐른 뒤
우리들 사랑의 타지마할에서 이맘때쯤 다시 꼭 만나기로 하자. 네, 시간이 다 됐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낭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